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고요. 김선은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들 잡아보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의 C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증시가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지수가 좀 다소 높다라는 인식 속에서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의 대형 관광이 재개가 되면서 유커 관련주들 급등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다음 주까지 이런 흐름들 이어갈 수 있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은 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었는데 오늘의 한 줄 시황평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빠른 테마주 수남의 시장 5호장을 대비하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5호장까지도 아니고요. 지금 뭐 1시간 단위로, 좀 빠르게 30분 단위로 테마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주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역시나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차익 시전이 나오고 있어서 대응적인 면에서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침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좀 변동성 종목별로 크니까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먼저 지수 흐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저는 일단 미증시가 일단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거든요. 3.3 예상했는데 3.2가 나왔는데 지난달 같은 경우는 3.0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달 대비해서는 높고 예상치보다 낮다라는. 그래서 장 초반에 좀 상승세를 보이다가 좀 오후장 들면서 미국장이 오후장 들면서 좀 차익 시즌이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이제 상승 마감했지만은 여전히 좀 불안감은 있다. 뭐 근데 한편에서는 지금 9월달 지금 금리 인상을 동결로 좀 거의 또 높은 확률로 동결로 보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또 상승도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때마다 좀 달라지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동결적으로 좀 가는 분위기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좀 나오게 되면 내년부터 아마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언급이 나올 때마다 지수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수는 크게 밀릴 이슈는 없는데 다만 어떤 업종이 이제 올라갈지 그걸 잘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 지수는 오늘 또 21선 자리 터치를 좀 했거든요. 지금 21선 자리를 좀 돌파할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월요일 날이 휴장이에요. 화요일 날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미국장의 영향을 좀 받긴 하겠지만, 화요일 날 좀 쉬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조금 관망세 보이다가 아마 수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대가 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오후장 대비하시고, 오전장의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매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제 아직 안 오른 종목들, 오늘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도 조금 반등이 나왔고 반도체 업종도 조금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눌렸었던 종목들이 조금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내용들 이따가 정리해서 제가 또 오후장에 노란톡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 혹시 지금 뭐 너무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매매하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오후장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을 분석하는 이런 여론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한 불안감들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증시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좀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핸드폰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링크 통해서 저희와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들, 광복절 이후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상승
시그널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6호 관련주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가장 강세를 보이는 테마는 어딜까요? 네, 뭐 어제도 좀 가장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갔었던 종목이 이제 한국 화장품인데 오늘도 역시나 좀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좀 풀렸어요. 그래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음봉입니다만은 뭐 아직도 25% 정도의 상승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8시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그동안 좀 못 올랐었던 부분, 코로나도 있었고 또 뭐 한알령 때문에도 못 온 게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에 시세가 분출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갭이 뜨고 상승해 버리면은 물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야 상관없는데 뭐 어제 이제 급하게 따라가신 분들 어제 거래대금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상승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매출이 좀 찍히는 거 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 기대감만으로 너무 많이 올랐던 것도 있어요. 특히 이제 금요일날 그런 것도 있고 또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8시 방송에도 하긴 했는데 일단 중국에서 예전만큼 매출이 안 나와요. 화장품이. 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그렇게 선호하는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중국에서도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만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K-팝 영향도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유럽 쪽을 더 많이 쓰고 우리나라를 오히려 이제 중소형 주들이 조금 더 곽광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마녀 공장을 한번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일단 화장품 관련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요거 관련해서 뭐 용기 관련주라든지 원료 관련주들 쪽이면 또 모를까 일단 브랜드마다 이 판매량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가려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카지노 관련주라든지 뭐 호텔 관련주들 뭐 이쪽 여행 관련주들도 역시나 또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아까랑 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기간에 너무 이제 급등해서 올라와 버리면은 오히려 좀 고점에서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다음 주 정도는 한번 좀 보고 종목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차익 실현 나올 물량은 다 나오고 나서 지지되는 가격대 보고 공략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 너무 사람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질 때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좋은 내용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별다른 뭐 태클을 걸지 않는 한 갑자기 또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엮어서 우리나라한테 좀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럴 때는 또 이런 관련주들이 크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일단 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은 좀 관망하신 다음에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 이후에 또 그런 내용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실적적인 면에서도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에 받쳐주는 종목들 그런 걸 골라서 공략을 해 보신다면은 좋은 매매가 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가시다 보면은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특히 금요일 날에 오후장 조심하시고 이왕 또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또 제가 뽑아서 노란톡방에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거 받아보시고 판단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6호 관련주들 중에서 뭐 카지노라든지 호텔, 항공 여러 가지 테마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당장에 이틀 연속 상한가 도전 중이지만 일단은 금요일에 리스크와 함께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신 다음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강세 테마 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또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유진 로봇이 오늘 또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이틀 정도 급등 나온 이후에 또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거래대금 안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21선 자리랑 좀 이격이 좁혀지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 오늘 바로 또 급등이 나온 게 아무래도 이제 이 화장품 관련주 쪽이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갑자기 또 치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또 화장품주들이 다시 재반등 나올 때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 개발한다. 로봇 관련 로봇 회사와 디지털 트윈 개발 추진한다라는 기사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잠깐 또 올라가는 내용들도 있지만 뭐 지금은 이제 수급 상황에 의해서 끌어올린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뭐 로봇에 대한 뭐 성장 가능성 이거는 뭐 자주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역시나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건 안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이제 상승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들어가야지 대응이 되시지. 그거를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이거 더 갈 것이다라고 들어가는 매매는 물론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중에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매물도 가능하지만 뭐 이제 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장중에 대응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급등했을 때보다 제가 거래 대금 확 줄고 조정 받았을 때 매수 관점도 괜찮다. 예, 말씀 좀 자주 드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화장품 관련주나 로봇 관련주나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미 좀 따라가시기는 좀 부담스럽고, 예, 조정을 좀 기다리시고, 조정이 안 주면은 그냥 뭐 다른 종목을 좀 찾는 게 낫지, 예, 뭐 너무 급하게 내가 수익률을 따라잡겠다고 들어가시는 건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고, 오늘 유진 로봇하고 이제 로보티즈, 예, 두 종목이 좀 상승세가 좀 있었는데, 역시나 좀 대장주인 유진 로봇이 상승폭이 더 크고 거래 대금도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투자주의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제가 뭐 매매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일단 이런 관심 받고 있는 종목들 지금 로봇주들도 아직 못 간 쪽은 감속기 관련된 부품 쪽도 관심을 좀 가져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오른 종목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또 다시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일 그 공략주를 시초가마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잘 받아보셔도 지금 어떤 섹터에서 어떤 업종이 좀 잘 가고 있는지 아실 수 있으니까 뭐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그런 자료나 정보만 보실 분들도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매일 실시간으로 자료 올려드리니까 자료만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로봇 관련주들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로봇계 관련된 이슈라든지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당장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또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딘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테마도 알아볼 텐데요. 좀 오랜만에 눈에 띄는 테마가 있습니다. 어떤 테마일까요? 일단 뭐 동박 관련해서 우리나라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가 동박 관련주로 오늘 상승이 좀 나왔고요. 요거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SKC거든요. 그래서 SKC가 오히려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시총이 아무래도 이제 크다 보니까 지금 3조 8천억짜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급등이 좀 나오진 않았고, 역시나 앞선 이 매물대에 의해서 여기 매물대가 좀 있죠. 앞선 매물대에 의해서 요거를 이제 소화하지 못했어요. 요걸 소화해야 되는데 윗골이 좀 달고 있고, 뭐 요 11만 원대까지 뚫고 올라가 줘야 뭐 장기적인 추세를 좀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IRA 뭐 요거에 대한 수혜를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매출이 찍혀서 올라가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총이 큰 종목들은 단기성 테마로 이런 기사 내용으로 급등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실적이 좀 받쳐주고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매출 계약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숫자가 찍히는 걸 봐야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뉴스를 다 이렇게 정리해서 좀 노란톡방에 올려드리는데 그거 이제 영상으로도 편집해서 올려드리고 이제 텍스트 뉴스를 이제 요약해서 올려드리기도 하는데. 영상에서는 말씀 좀 드렸어요. 이거 좀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시장 대비해서 좀 흐름은 좋죠. 예, 상승세는 좋긴 한데 당장 이런 차트적인 면과 계약적인 면을 봤었을 때 조금 그런 면이 좀 상승하기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고, 일단 확실하게 뭐 호재가 돼서 뭐 계약건이라든지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이 나온다라면 그때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SKC보다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종목이 조금 더 강한데 역시나 여기 4만 원대 전에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일단 확실히 뚫어줘야 될 것 같고, 오늘 거래 대금이 한 100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직전에 한번 이 500억대 터진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뭐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저점에서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는 좋아요. 뭐 오늘 꼭 아니더라도 21선 자리 지지되면서 유지해 준다라면은 다시 한번 4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시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SKC보다는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종목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뭐 아직 거래 대금이 좀 나오거나 시장에서 관심 받을 때 좀 공략을 하는 편이라서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겠지만
당장 공략하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한 며칠 좀 지켜보다가 추가적인 시세 나오면은 한번 또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박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SKC와 솔루스 첨단 소재, 특히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하신 뒤에 향후 공략 지점들 저희와 함께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 아침 이렇게 뉴스를 좀 정리해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나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공부 자료들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또 노란톡방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5가지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로봇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재공략이 했던 지점이 7월 28일이었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53% 수익권 들어와 있습니다. 8월 3일 공략주였던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다음 날 바로 20% 가까운 상승이 나오면서 누적 수익률 24%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 있습니다. 마녀공장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육화 관련주로 화장품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어제 상한가에 직행을 했고 오늘 또 한 번 시세를 보여주면서 8월 4일 일주일 만에 공략주로서 70% 수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장할 때부터 좀 지속적으로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대응 전략 세워보고요. 자, 저희가 요즘에는 또 노란톡방 통해서 시초가 공략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공략했던 보로노이가 지금 현재 7% 수익권 들어와 있고 오늘 8시에 공략했던 종목으로는 클래시스 오늘 빨간불 켜고 있네요. 5가지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리뷰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오늘 이제 대장주 역할은 못했습니다. 유진 로봇이 대장이라서, 오늘은 뭐 크게 상승을 좀 못해주고 있는데 괜찮아요. 아직 뭐 플러스권 유지해주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총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시총이 2조 6천억짜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갑자기 뭐 10%, 20% 급등 쏘기가 좀 어렵고, 최근에 이제 10만 원대에서 올라왔을 때 그때도 좀 거래대금 많이 터지면서 올라온 건데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근 이제 공략주 드릴 때 거래가 터질 때 드리기보다는 일단 거래량이 좀 줄어들었을 때 공략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어디서 드렸었냐면 10만 원대면 요 자리거든요. 요 지금 요 구간인데.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이제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아예 없을 때가 아니고 거래 대금이 없다가 서서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드린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등 시세를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테마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와 차트적인 부분을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던 거고 지금 마녀공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었을 때 추천을 드린 게 아니고 급등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드린 거거든요. 21선 자리 전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에서 공략을 하셔야지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을 때 버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좀 거래대금 이렇게 터지는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장중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이런 자리에서는 웬만하면은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마녀공장에 대해서는 이제 시가 자리 이제 요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제가 이제 천천히 이 정고점까지 신고가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은 뭐 그냥 여유 있게 들고 가시면 되는데 다만 이 시가 자리를 지지해 줘야 된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상장 초 자리 32,000원 자리를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미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 시가 자리를 일단 지지선으로 보면서 대응을 해주셔야 됐고 뭐 수익이 많이 나셨죠. 많이 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수익 실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조금 내가 더 들고 가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 시가 자리를 지지해 주는지 보면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테카 바이오도 뭐 계속 신고가 자리 유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익절가를 말씀드린 건 이제 14,500원 직전에 이제 저항 자리를 보면서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의료 AI 쪽에서 신약 개발 관련 AI 쪽은 아직 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그래서 아직 고점 자리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이 안 터졌어요. 그래서 신고가 자리 뚫어주는 구간도 한번 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고점 뚫었을 때 이제 거래 대금 터지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하는 구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은 그런 자리에선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거래대금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보유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보로노이도 오늘 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약 관련 AI 관련주인데 제가 이제 웬만한 종목들 의료 AI 쪽은 한 번씩은 다 추천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또 급등이 나와서 와 저도 보면서 좀 놀라긴 합니다. 이렇게 잘 갈 거라고 또 예상은 좀 안 했던 종목인데 순간 또 이렇게 시세가 좀 나와주니까 뭐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오늘 6절가를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가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호장의 지지선 자리는 이제 오면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한번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클래시스는 오늘 19초가에 공략을 했는데 참 이 종목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 잘 나왔거든요. 예상치보다 좀 컨센보다도 잘 나왔는데 아침에 이제 챙겨드리긴 했어요. 아침에 시가 대비해서 올라온 게 좀 한 3-4% 정도 올라와서 제가 요 종목 올라왔을 때 이제 수익 실현하라고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왜냐면 고점이기라서 일단 수익 실현 사인을 좀 드리긴 했는데 좀 낙폭이 나오는 거는 아마 지금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밀리면서 유커 관련주로 좀 엮인 것도 있거든요. 중국인들이 넘어와서 이 회사가 이제 피부 리프팅 해주는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5호장에 반등이 안 나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이런 좋은 종목이 갑자기 테마주 또 같이 엮이면서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일단 뭐 저점에서부터 많이 올라온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빨리 정리를 시켜드린 부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리 좀 좋아도 이런 테마를 엮였을 때 차익 실현 나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재료 소멸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5호장 보고 또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정리 사인 또 드릴 건데 정리 못 하신 분들은 일단 내용 자체는 괜찮아요.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또 이 회사의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영업이익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제조업 회사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의 영업이익이면은 굉장히 좋은 회사고, 15%면은 거의 드물어요. 15% 이상 영업이익 나오는 제조업 회사는 좀 드문데, 그 와중에 이제 의료기기 쪽이다 보니까 또 영업이익이 높은 점도 어느 정도 있지만 50% 넘는 회사는 몇몇 회사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전고점 자리 뚫고 신고가 자리 뚫었을 때 한번 강한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좀 주가를 좀 잡아드렸는데, 예상대로 좀 잘 가는 흐름이었지만 역시나 또 화장품주들이 좀 밀리면서 좀 내려온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는 한 4-5% 정도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5호장에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걸 좀 기다리지 마시고요. 물론 회사 내용이 좋기 때문에 눌림 이후에 반등도 가능합니다만은 일단 너무 오래 또 버티시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좀 드리도록 하고, 공략주는 일단 월요일날 시초가 잡을 예정인데 관련주들을 또 한 종목만 딱 잡아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들을 후보군에 두고 일단 그 중에서 공략을 하는데, 그런 후보군에 대해서는 제가 또 5호장에 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거든요.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한번 보시고, 제가 뭐 한 종목 픽해서 드리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후보군 종목 중에서도 좀 괜찮은 종목이 있으시면은 그런 종목들도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엊그제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던 시초가 공략주였죠. 보로노이가 실시간으로 급등 나오면서 14% 가까운 상승이 오늘 또 한번 나와주고 있고요.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모두 함께 공략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오늘 오후장에서는 이렇게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오전장 가기 전에는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또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주말 동안 이렇게 관망을 하시면서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을 해보고요. 지금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분석해보겠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그 중국인들의 한국 대형 관광 재개 이슈가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제 오늘 이 이슈가 지속이 되면서 저희가 공략했던 이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들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이 이슈를 보고 계신지 분석이 적실한데요. 네. 이게 참 시장이라는 게 재밌는 게 심리적인 접근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주가가 이제 잘 안 가고 관심이 없고 뭔가 좀 개선 사항이 있을 만한 상황인데 뭐가 이슈거리가 없나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은 이런 일이 하나씩 빵빵 터져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묘미 같은 건데요. 저도 사실 예측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었지만 이미 조금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던 건 있어요. 뭐냐면 요 근래에 있었던 일들인데 7월 달부터 한 7월 한 중순쯤인가부터 해서 그 면세점들 같은 경우가 운영 시간을 늘렸었어요. 예, 이거 혹시 아셨나요? 예, 뭔가 좀 이슈거래들이 생기기 직전에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그림도 있었지 않았나 판단이 좀 들거든요. 자, 근데 오늘 굉장히 좀 어지러워요. 사실 시장 자체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흐름 제가 이제 1시 정도까지 보다가 봤는데 잤는데 괜찮았거든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여지없이 또 다 반납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장 보면요. 에코프로라인들 아침에 뭐 MSCI 이슈 좀 나와주면서 기대감 있으셨을 것 같지만은 네,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금양 같은 경우가 장중에 또 상당히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9% 이상까지 좀 깨지는 모습이 좀 나오다가 지금 10%까지 깨졌다가 다시 마이너스 6%대까지 일부 회복은 좀 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신선한 내용들이 있죠. 자, 서남 빠지고 덕성 네, 빠지는데 뭐 신성 델타테크는 오히려 또 반등이 나오는 추가 상승이 나오는 이런 그림들. 뭐 파워루이스도 볼까요? 네,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화장품 관련주도 더 갈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뭐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나 이런 종목들 제가 어제 바로 짚어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 종목들은 뭐가 있었다고요? 끼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항상 주식은 심리 싸움이기 때문에 일전에 2014, 15년도 때 급등했었던 그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다시 이 종목이 그때 기억을 보시면 이때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요. 10배 이렇게. 예? 그렇죠? 그때 기억을 되돌아가면서 주가라는 게 항상 이렇게 다시 또 과거치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이나 뭐 코리아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이슨 코스메틱이나 등등 해가지고 좀 가벼운 종목들이 이런 급등하는 모습 어제 예측해 드렸던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또 짚어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더 갈 것이냐? 자, 그건 솔직히 저도 지금부터는 고민스럽긴 해요. 자, 우선은 이 시장의 관심 자체가 유커 관련주로 싹 몰려버렸어요. 제가 요 근래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었던 이슈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관심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도 관심을 가졌었고 얼마 전에 초전도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둘 다 조금 위험합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신규 접근 안 돼요라고 말씀드린 게 일주일도 안 돼요. 2주 전에는 에코프로도 말씀드렸었고요. 안 된다고. 그게 최고점 자리였어요. 기억하시죠? 초전도체도 위험하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시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얘가 사실 갔어야 됐는데 얘가 가려다가 살짝 지금 쉬고 있어요.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유커, 단체 관광이 싹 치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 애들의 관심도 뺏어갔고요. 초전도체 관심은 더더욱 뺏어갔고요. 제약바이오는 아직 한 켠에 있긴 해요. 별로 안 빠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시장이 또 이쪽으로 흘러갔어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갑자기 화장품 관련주들이나 여행이나 막 카지노나 등등 해가지고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3분기 실적 너무나 좋은데 좋아질 건데 4분기도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선점을 하는 그 포인트가 강한 거예요. 선점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한 번 더 움직이는 건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해서는 종목이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조정이 나올 거고 이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종목들이 팡팡팡 튀기 시작할 건데 연말 끝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국콜마 홀딩스를 드렸잖아요. 오늘 되게 잘 갔어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숨겨진 종목이 있다는 거. 한국콜마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가치에도 못 미치는 시가총액.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하시면은 시장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바로 좀 특징주들을 한 번 더 좀 해드릴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보자면은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 종목들에서 화장품주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 화장품 이거 어제 말씀드리고서 또 최근에 이제 갑자기 또 따라 들어가시고 또 오늘 따라 들어가신 분도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전고점 포인트 얼마인가요? 라인상 8,000 후반원대, 9,000원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라인 뚫고 가는 그림 나와주면서 갈 수 있겠죠. 자, 근데 차트를 크게 쫙 펼쳐놓고 보시면요. 주식은 간단해요. 일전에 올랐었던 고점 라인이 많은 자리들. 그 자리가 우선 1차적인 반등 포인트가 보통 나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자리 뚫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 자리는 동그라미를 좀 쳐드리자면 주봉으로 볼게요. 일봉은 너무 정신이 없네요. 자,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자면 자, 보세요. 이 자리가 한 번 있고 이 자리가 있고 여기 2017년, 201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 두꺼운 자리들이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번 이 자리 뚫어버렸잖아요. 그 다음 어디인가요? 여기 자리가 보이죠? 2020년도 때. 네. 여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한 번 더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또 재밌는 점은 2022년도 고점 자리 12,000원대가 과연 강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박스권 자리에 이 하단 자리에 또 걸리는 그 얼추 가격대가 또 그 가격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 12,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해서 왜 갑자기 이게 이틀 동안 이런 급등을 하는 거고 실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반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봤을 때 화장품주들은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대형주들, 대형 화장품주들은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의 과정인 거고 다시 시장에서 수급의 힘을 받고서 치유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도 최근 보시면 이런 상황, 자, 방금 주봉 보셨나요? 자, 완전 이러고 있다가 이제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자, 이 종목도 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이었고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요. 오늘도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갔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아직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 차트를 이렇게 열어보자면 자, 걸림돌 되는 부분 어디인가요? 이 가격대죠. 여기 가격대 얼마인가요?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우선 10,000원에 대한 부분에서 심리적인 저항선이 작용합니다. 근데 이게 이 부분만 조금 힘있게 넘어가 준다면 그 다음은 어디가 보이나요? 자, 여기 보시면요. 그 다음 때 가격 여기 가격대. 라인 그어볼까요? 여기가 지금 바닥 인식이 되는 자리 얼마인가요? 17,000원대까지 열려 있는 거죠. 연말까지 가능한 자리들이야. 이런 자리가. 그리고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 앞 시간에 우리 금 전문가님 정말 잘 아시잖아요. 자, 금 전문가님의 대표 종목 마녀공장입니다. 이것도 바닥 확인 가면서 올려치는데 금 전문가님도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해서 미리 예측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가 바닥부터 해서 치유 갈 때 잘 대응하셨고 이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던 종목이기도 하고 근데 실적에 대한 이슈를 찾아보니까 역시나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횡보했던 구간대 여기잖아요. 라인상으로 6월, 7월 초까지. 그러니까 여기 자리 올라치니까 약간 맞고 떨어지는 거 정상적인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를 조금만 더 버티고 잘 이겨낸다면은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저항권에 부딪혔기 때문에 조정이 받는 거지 종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화장품주 전반으로 해서 시장에서 앞으로 굉장히 강할 거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자, 단체 관광 여행을 할 때 일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특정 정해진 곳만 갑니다. 그렇죠? 가이드가 안내하는. 근데 패키지 상품으로 싸게 가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어딜 갑니까?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상품을 사야 돼요. 이게 아시죠? 무슨 시스템인지. 예. 근데 이게
중국에서도 똑같단 말이에요. 정해진 지역만 갑니다. 정해진 곳만 가고요. 정해진 물건을 사는데 그게 중심에 있는 게 화장품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또 관련 흐름을 잘 보시고 거기 화장품이 그래서 더 매출 자체가 극대화되는 포인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부터 해서 제가 서울 사시는 분들이라면 얼마 전에 명동을 가보신 분들이거나 아니시라면 또 명동을 가보실 분들이시라면은 얼마나 많은 유커들이 좀 들어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화장품주들을 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거니까 관련주들은 앞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빼놓으시면 안 되고 이게 화장품주들이 상승이 좀 쉬어갈 때 조금 약간 빠진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제약바이오 종들이 다시 부각될 거예요. 왜? 두 종목은요. 업종의 테마성 이슈보다는 실적 이슈를 더 중요시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적 이슈를 보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라고 경기 방어절 이런 거 아니에요. 오로지 실적입니다. 아셨죠? 제가 얼마 전 계속 말씀드려요. 자동차 3분기, 4분기 좋다고 하지만 굉장히 불안하죠? 기사 읽어보시면 뭔가 숨겨진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IT 쪽도 뭔가 약간 조금 꺼름직해. 그렇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 그러면 외인기관들 어디를 봐요? 실적주도 무조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볼 거고 앞으로 성장이 무궁무진한 화장품, 카지노, 호텔, 항공, 여행 이런 걸로 꽉꽉 들어 채울 거라고요. 이걸 기억하시고 연말까지 주식하시면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잠깐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유커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렇게 화장품주들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이슈가 한번 묻으면 또 그만큼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빈집 공략 전략이 또 이렇게 시세로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2차 전지주들과 초전도체 관련주들 경고의 말씀을 드렸었고 당일에 또 급락이 나오는 그런 아픈 모습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또 정확한 시장 분석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분석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을 강조해 주셨는데 실적주들 공략해서 어떤 수익을 보고 있는지 한번 리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형 실적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LG생활건강 저희가 8월 2일 공략주였습니다. 자, 14.54% 수익으로서 대형주가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하반기 기대감으로서 이런 제약바이오주들 보자고 해주셨는데 한미사이언스가 20%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누적 수익률 20.23% 기록을 하고 있고 대웅제약과 HLB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렇게 저희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좀 찬찬히 올라가다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인데 실적과 이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유커 관련주로 묶였습니다. 8월 8일 이번 주 공략주였는데 7.45% 대형주가 놀라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 공략주였죠. 한국콜마홀딩스 역시나 실적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공략을 했었고 한국콜마와 비교해서 차트 분석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로 다시 짚어볼까요? 자, 여러분 주식을 하는데 제가 이제 방송 이거 2주 됐어요. 딱 2주 했어요. 2주. 그러니까 저저번 주는 약간 조금 테스트 방송이라 보시면 되고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딱 2주가 좀 됐는데 종목을 제가 화요일 날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와서 9종목을 오늘까지 하면 9종목을 좀 진행을 좀 하게 됩니다. 한 종목을 좀 이따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수익률이요. 딱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종목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테마 종목도 아니고요. 급등주도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찬찬히 잘 있다가 갑자기 뭔가 팡 터지면서 다 올라가 버렸어요. 예측했던 대로.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데 여러분들 막 급등하는 거 따라 들어가시면 재밌죠. 재밌는데요. 사자마자 스트레스라고요. 스트레스라고요. 안 그래요? 저의 이 방송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는 방송의 이제 컨셉과 모토는 좀 안정적으로 바닥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종목들로만 꽉꽉 채워서 계속 방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종목이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오늘
잠깐 리뷰 도와드리면서 종목을 파실 건 파셔라라고 말씀드릴 거고 좀 더 보셔도 되는 종목들은 지금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오늘부터 해서 잠깐만요. 이 종목은 나가면 안 되니까 아직. 자, 보죠. 자, SK 지금 매수하고 나서 별 큰 수익은 안 났어요. 근데 이제 고가 기준으로 3%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이거랑 보세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것도 현재 한번 반등은 좀 나올 것 같은 상황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LG 생활건강 제가 정리하라 말씀드렸어요. 수익 실현하세요. 더 갈 수 있지만 방송 이 컨셉상 정리하는 겁니다. 한미사이언스 수익 대박 났죠? 이 역시나 뭐예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산 다음에 한 1, 2주 안으로 괜찮은 수익이 나면 수익 실현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LG생활건강이랑 한미사이언스가 현재 대박을 쳤어요. 수익 잘 먹으셨죠? 자,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마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빠졌단 말이에요. 빠져도 지금 수익 중이에요. 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SK, LG 디스플레이, LG 생활건강, 한미사이언스, 아시아나항공 다 팔아버립니다. 우리는. 깔끔하게. 오케이? 다 팔아요. 이거 5개 다 정리하면은 수익 정말 잘 났어요. 그렇죠? 안 올라갔다 치더라도 SK 마이너스 안 났어요. LG 디스플레이 마이너스 안 났다고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제가 하는 방송은 최악인 경우에도 종목들이 그냥 그 자리에 딱 그대로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왜냐?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를 깔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라고요.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SK, LG 디스플레이, LG 생활건강, 한미사이언스, 아시아나항공 이거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잘 먹었잖아요. 정리하고 남은 거. 자, 오늘 이제 남아 있는 거 HLB 요건 제가 끼가 있는 종목 같아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크게 오르지는 않았어요. 좀 재미없어요. 아직은 조금 보합권에 있어요. 약간 수익이긴 한데 아직 의미는 없고.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빠지긴 해요.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민 중에 있어요, 이거는. 근데 만족하신다면 정리하셔도 되지만 제가 방송의 상황 보고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보고요. 자, 그리고 한국콜마홀딩스 어제 추천주였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4.8%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아직 꺾이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제 방송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11시 한 35분쯤에 항상 종목을 드린단 말이에요. 요 분봉을 보니까 요거 확대해 볼까요? 요 때인데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매수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방송 보고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잘 대응하셨고 여기 상황부터 해서 지금 보자면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파셔도 수익이실 거예요. 저때 당시 단가 자체가 15,000원 초반대였기 때문에 한 700원가량이고 고점 기준으로 치자면은 뭐 한 1,000원 이상이 올랐어요.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 그럼 뭐 수익 괜찮았던 거잖아요. 근데 우선 지금 한 번은 더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상황 보시고 나서 조금 천천히 좀 대응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자면은 우선 HLB랑 대웅제약이랑 한국콜마홀딩스는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외에 SK 디스플레이, 뭐 LG생건, 한미사이언스, 아시아나항공은 우리 잘 먹은 걸로 치고 다음 종목을 준비해야 되고, 자, 제가 항상 이제 우리 가족분들하고 주식을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익을 내면은 그 돈을 수익금을 꼭 일부라도 쓰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주말에 가족들이랑 맛있는 식사하실 수 있는 수익 드렸으니까 이번 주는 꼭 소고기 사 드시고 다음 주에 다시 종목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또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주부터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하고 있고 8가지 종목들을 지금까지 공략을 했는데 5가지 종목들 높은 수익률로 이렇게 수익 실현하셔라 라는 말씀과 함께 주말에 가족분들과 소고기 한번 드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나머지 3가지 종목들도 저희가 같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짜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공략주와 함께 4가지 포트로 든든하게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들어올 종목 어떤 건지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그 밑에 보시면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 제가 아직 종목을 매일매일 올릴까 말까 하다가 방송 유입을 위해서 올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00명쯤 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요 방송 나가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지금은 뭐 간간히 그냥 올려드리고 있긴 한데 그래서 방송을 보시지 않으셔도 김선윤 전문가가 오늘 추천하는 종목이 이거구나라고 매일 확인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많이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종목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다 갔어요. 결국 다 움직였고 이게 지금 점점 이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방송 시청률이 지금 벌써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높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순간 종목이 팡 튀기 시작해요.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원래는 초반에는 그렇지만은 제가 뭐 타방송 있을 때도 상한가 보낸 적도 몇 번이나 있고요. 얘기하자마자 그다음 바로 상한가. 이런 적도 굉장히 많아요, 장중에.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혹시 모르니까 요 노란톡 방에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종목은 역시나 이 종목 괜찮거든요. 올해 아마 사상 최대 매출이 날 거예요. 이 종목도 아시는 종목입니다. 근데 오늘은 시총이 조금 작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현대바이오 말고 현대바이오랜드입니다. 원래 이름은 바이오랜드였고요. SK바이오랜드였다가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2년 전에 인수를 했고요. 인수 단가 자체는 굉장히 좀 높습니다. 네, 10,000원대 후반 좀 됩니다. 굉장히 좀 높은데 평균 단가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이 종목이 재밌는 거는 현대백화점 그룹 내에서 매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천연 화장품 국내 대표 종목입니다. 네,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이 종목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입을 했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올해 사상 최대 매출이 나올 건데 2분기 이어서 3분기, 4분기까지도 이슈가 커질 거예요. 자, 천연 화장품에 대한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이거 말씀드려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가격적으로는 뭐 현재 가격대 굉장히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노리는 가격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선은 여기 전고점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랑 체크가 돼요. 그래서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가뿐하게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3,000원 이상까지는. 그거 노리고 대응해 보도록 하죠. 벌써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시청률이 오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방송 잘 보셔야 됩니다. 저 방송 되게 세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사람 모이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워집니다. 잘 따라오시고 다음 주말 푹 소고기 사 드신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죠. 네, 시청률을 또 차트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좀 놀라웠긴 한데 방송을 매일 챙겨보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또 공략주들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캔 후에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공략주들과 함께 수익 보실 수 있는 기회들 잡아가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핵심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특징주 유진 로봇 알아봤습니다. 로봇 ETF의 수급 유입 속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화장품주들 짚어봤습니다. 유커 관련 기대감에 급등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선윤 전문가님의 공략주 현대바이오랜드였습니다. 현대그룹의 큰 투자 속에 꽃을 피우기 시작한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영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라는 점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